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인구가 수직 낙하 중인 대한민국에서 노년기를 바라보는 중장년층 대다수가 품은 생각일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위해 60대 이후에는 일하지 않는 은퇴 생활을 즐기셨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이상을 바라보는 지금은 많은 유산을 받거나 아니면 성공한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70대 혹은 80대 이상까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인지심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작년인가 올해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최근 수도권에서 알바 청년들이 12만 명 정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치권도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초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용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면 정말 매번 속아왔으니까 이제는 이런 양아치들이 어떤 종자들인지 알 법도 한데도 매번 뽑아주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그저 화가 납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년층의 확대로 인한 사회의 변화상을 예견한 영화가 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주연한 2015년작 영화 인턴입니다. 인터넷 의류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한 30세 여성 CEO 줄스는 65세 이상 인턴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70세의 벤을 인턴으로 채용합니다. 전화번호부 출판회사의 임원으로 정년 퇴직한 벤은 줄스의 개인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는데요. 줄스는 사실 벤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벤의 연륜과 또 노하우 등을 체험하면서 벤을 신뢰하고 친근한 사이가 되죠. 벤은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는 연애 상담이나 또 스타일 코디 등을 해주면서 그동안 직장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풍부한 인생 경험을 전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을 퇴물 취급하는 어떤 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죠. 제 주변에 60대 이상 되신 분들도 벤과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국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요. 어떤 분은 서예를, 또 어떤 분은 공공기관의 리턴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더군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본인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언젠가 지치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정력적으로 또 많은 일을 처리하는데도 번아웃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이들은 스스로 일의 종류를 자주 바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자발적 전환이라고 하는 능력인데요. 본인의 업무 처리 방식이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로 지치는 두 번째 이유는 결과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일을 할 때 높은 목표 또 겸허한 수용 원칙을 주장했는데요. 목표를 높게 잡고 일하되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겸허하게 수용한 후에 수정, 보완해야만 일을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완벽주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죠. 무슨 일이든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서가 아닐까요? 완벽주의자가 상사라면 부하 직원은 매우 피곤하겠지만 사실 일을 제대로 배운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데 실상은 그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욕구는 존재하고 능력은 안 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는 척, 또 해본 척 하게 되죠. 척하는 행동은 또 다른 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게 몽땅 들통이 나니까 쉽게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운 좋게 위기를 모면한다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 모른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정보를 모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안다고 생각하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상 설명해보면 막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알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헌혈 광고 중에서 사랑은 동사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헌혈을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광고인데요. 이 문구를 우리의 일이나 꿈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꿈을 말해보려고 하면 특정 직업이나 직위를 말합니다. 아이들의 꿈은 건물주, 연예인이고 직장인들의 꿈은 CEO나 임원이죠. 꿈을 명사로 정하는 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 지위 또 그 직업에 도달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빠져 있다면 결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힘드니까요. 퇴임한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는 사장되고 상무되는 게 꿈인 사람들이 제일 바보짓하고 사고친다고 했답니다. 사장되고 상무되는 게 꿈인 사람들은 막상 그 직위에 오르는 순간 목표를 이룬 셈이니까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사장되면 이걸 고치거나 또 저걸 바꾸거나 아니면 이걸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사장이 된 순간부터가 꿈을 이루는 시작일 뿐입니다. 생각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바꿔보십시오. 꿈을 동사로 표현하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당 분야 이상으로 확대시켜서 적용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꿈이 우리 회사 상무라면 다른 회사 가서 살아남기 어렵겠죠. 하지만 상무 지위, 상무급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상상한다면 다른 회사, 또 다른 기관 혹은 독립해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직장에서 일만 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사와 동료, 선후배와 함께 일을 하고 실적을 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상당수 직원들이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유의해서 봐야 하는 사람의 성격 요소는 우호성과 개방성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호성은 타인과 갈등 없이 지내려는 마음이고 개방성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정도입니다. 우호성이 높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개방성이 높으면 타인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개방성과 우호성은 갖춰야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조직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통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방성이 낮고 성실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는 데 집착하죠. 동료들은 힘들고 조직은 점차 활력을 잃어갑니다. 여기다 이 사람이 만약 우호성까지 높으면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얼굴 보기도 싫은 인간이 매번 회식하자고 하고 거기다 친한 척까지 하면 얼마나 회사 가기 싫을까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개방성은 아주 높고 우호성은 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결정에 반영하지만 업무 관계 이상으로는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이상적인 상사의 모습 아닐까요? 우호성이 너무 지나쳐서 망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마도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일 겁니다. 유비는 관우의 사망 소식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제갈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릉대전을 일으킨 결과 오나라에 대패합니다. 그 결과 총나라가 망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죠. 만약 유비가 관우 장비와 비즈니스 관계 정도로만 어울렸다면 어쩌면 허무한 최후는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우호와 개방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든지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나가는 환경을 즐겁게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적 지식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 홍마존이었습니다.